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2015년 MBC 무한도전에서 슈퍼카 여러 대를 자랑했던 래퍼 도끼라고 아시나요? 래퍼 이름이 도끼였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봉이 10억 원이다. 슈퍼카 자기 것만 7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뭐 노래를 잘 불러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슈퍼카까지 몬다는 거. 이거 부럽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건 없죠.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런데 도끼가 그 이후로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돈 자랑을 했는데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다는 거예요. 체납 액수, 어이구, 상상 초월입니다. 무려 6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도끼는 2022년부터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끼가 돌연 최근에 체납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체납 논란 이후 미국에서 그동안 거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왜 완납을 했을까? 국내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밀렸던 세금 냈으면 그만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돈 자랑으로 국민 속 다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세금 체납으로 분통 터뜨리게 한 벌금까지 물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바로 오늘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함께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체납 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70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이고 그 많은 인원, 그 많은 차량 동원까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17만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얼마나 될까요? 이거 세금 웬만하면 다 내잖아요. 많아야 100여 대. 근데요, 서울시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14만 7천여 대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 무려 391억 원. 생각보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칼같이 지키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왜 이제야 잡어? 진작에 잡았어야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상한 점이 있죠. 이런 단속 알려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몰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일, 그러니까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어제부터 공표했으니 체납한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가라. 뭐 이런 뜻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나 어설프죠? 그래서 성실하게 세금 내고 교통법규도 칼같이 지켜온 시민들은 화날 만도 하더라고요. 하지만요, 속 시원해지는 뉴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어제 예고해드린 돈 되는 뉴스이거든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금강을 캐낼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 강남에 금강이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이건 비유예요. 진짜 금강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금강만큼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고요. 답답한 일반 국민들의 속도 시원하게 만들어줄 그런 비책이거든요. 아니, 그런 게 있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체납 세금을 확실히 걷겠다. 이게 바로 비책이라는 겁니다. 지금껏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손대지 못했던 기득권의 비밀 금고를 정면으로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체납 세금을 징수하려는 노력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00년대 초반 꽤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이죠. KBS의 좋은 나라 운동본부. 여기에서는요, 서울시의 38 세금 징수과의 활약상을 다루기도 했었죠. 세금을 체납한 집에 직접 쳐들어가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 속 시원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동석, 하재호, 고필규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했던 384 기동대란 드라마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역부족이지? 너무 과학하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 체납된 국세 규모, 세금을 내지 않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많겠구나. 한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아이고, 한 10조 원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 규모가 110조 7천억 원. 110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수치는 전년, 그러니까 2023년보다 4.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누계 체납액은 지난 2021년 99조 9천억 원에서 2022년 102조 5천억 원, 2023년 106조 1천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급기야 110조 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체납 인원도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아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무려 132만 9,622명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물론 500만 원 미만, 이것도 많은 금액이지만 500만 원 미만 체납한 그 구간에는 61만여 명으로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 7만 6천여 명, 2억 원 이상도 5만 6천여 명, 5억 원 이상도 1만 9천여 명이 되고요. 무려 10억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도 15,78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세금 내지 않고도 발 뻗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했을까? 아무래도 살기 어려운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소위 부자들이 모여 있다는 서울, 강남이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강남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2조 3천억 원이 넘고요. 역삼도 2조 3천억 원, 삼성 세무서도 2조 3천억 원이 넘고요. 서초 세무서도 2조 2천억 원, 반포 세무서는 2조 1천억 원. 강남 한 구역에서만 11조 원 이상이 체납됐다는 겁니다. 즉, 비싼 집에서 슈퍼카를 몰며 돈을 펑펑 쓰는데도 세금을 떼먹은 사람,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행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건 누가 봐도 시스템화된 버티기, 이에 대한 방조, 구청이나 국세청에 방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강남 세무서와 구청, 여기서 봐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세금 체납할 수가 있었을까요? 재미난 곳은요, 이렇게 세금을 회피한 곳, TK 지역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국민의힘에게 줄기차게 표를 몰아준 이유가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이행에 필요한 210조 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재정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말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과거에 해본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시절 단순한 체납 압류 수준이 아닌 전국 최초로 1인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을 압류하고요. 가상화폐도 압류하고요. 체납자 수표 추적이라는 파격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 결과 3년 만에 체납 세금을 징수했는데 얼마를 징수했는지 아세요? 경기도에서만 1조 2,200억 원을 징수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를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줄을 섰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도 있어요. 이렇게 강한 조치로 세금을 압류했는데 걔 중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당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심의위원회를 통해 469억 원을 결손 처분하고요.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복지 시스템과 연계,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악성 체납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박감도 덜고 새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조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꿈꿨던 조세정의 아닙니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너그럽게. 우리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행정. 바로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체납 세금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으니 전국 규모의 체납 징수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국세청은 재산 추적 조사 전담을 전국 8개 세무서에서 올해 73개로 대폭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해외로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잖아요. 해외 징수 공조도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일본과도 협력하고 있고 전 세계 73개국과 조세행정 공조 협약을 맺어서 고액 체납자의 해외 재산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체납자 은닉 재산 이거 일반 시민들이 제보하는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지난해에만도 130억 원을 이런 제보를 통해서 징수했고요. 그중 일부 총 9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거든요. 이웃을 감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불만이 없진 않지만요. 세금 체납하고 슈퍼카까지 끄는 놈들 보는 게 더 속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포상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그동안 체납된 110조 원의 세금이 전부 징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 677조 원이잖아요. 무려 16%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재원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조 원 규모의 추경, 이것도 5번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수치고요. 이래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금강을 캘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어떠신가요? 실천가인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체납 세금을 싹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들의 생계를 책임질 민생지원금 그리고 기본소득도 함께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변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 이거 보신다면 그냥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보를 해보면 어떨까요? 조세 정의도 세우고 용돈도 벌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